오늘장 어떤 뉴스들에 주목해야 하는지 체크포인트 짚어보고 공략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나연우 파트너, 현상준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가 큰 폭으로 밀렸기 때문에 좀 시장 상황을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발언에 시장이 흔들렸는데요. 나스닥 지수가 무려 4%나 하락 마감을 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타격을 받았으며 소위 모멘텀주라고 해서 그간 AI 랠리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 위주로 매물이 강하게 쏟아졌던 하루였습니다. 야간 선물의 경우 1.8%대 하락을 했고요. 또 지금 미증시 선물을 살펴보시면 다우 지수는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S&P 500 지수와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에는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분위기를 보면서 지금 시장은 방향성을 찾고 있는 상황인데요. 뿐만 아니라 JP모간이 위험 자산에 있어서 좀 조심해야 한다라는 보고서까지 내놓은 상황입니다. 오늘 개장 이후에 우리 시장 어떻게 움직이는지 체크해 보시죠. 대책거래소 연결하겠습니다. 네, 대체거래소 프리마켓 시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10개 종목들의 주가 움직임 살펴보시죠. 아침에는 거래량이나 거래 대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주가 변동성에 유의를 하면서 지켜봐야겠는데요. 오늘장 좀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코오롱인더와 LG유플러스, SOL도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그리고 동국제약 0.57% 밀리고 있고 YG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낙폭이 깊습니다. 2% 넘게 하락하고 있고요. 컴투스도 0.91%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장 반도체와 OLED 인프라를 갖춘 솔루션 기업이죠. SFA는 현재 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는데 경기 침체 우려 속에서 나스닥이 4%,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앞서서 앵커님께서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4.85% 거의 5% 가까이 떨어지면서 오늘 정규장에서 우리 반도체주를 향한 투자 심리 위축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프리마켓에서는 SFA가 오늘장 보합권에서 출발하는 모습 포착되고 있고요. YG엔터 같은 경우에는 1.3%까지 그래도 낙폭을 조금 축소해가는 모습인데 중국의 디플레이션 우려에 어제 엔터주 약세 보였습니다. 오늘장 역시나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는 점 특징적입니다. 그럼 오늘장 대체거래소에서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롯데쇼핑 확인해 보시죠. 현재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2030년까지 롯데쇼핑의 해외 매출을 3조 원으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싱가포르에 설립한 IHQ 법인을 해외 사업의 컨트롤 타워로 삼고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할 계획인데 현재는 주가 움직이지 않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LG유플러스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 웹서비스와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국내 AI 클라우드 생태계 조성을 위한 XAI 얼라이언스 전략을 공동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주가 0.28% 약보합하고 있습니다. 오늘장 프리마켓이 약하기 때문에 LG유플러스도 호재가 있지만 약보합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SOL 확인해 보시죠. 어제 SOL 굉장히 강했습니다. 러시아의 대형 정유소 시설 손장 소식에 어제 8% 급등을 했고요. 애프터마켓에서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제2의 도시로 불리는 상트페테르부르크 인근에 있는 대형 정유 공장의 정유소 시설이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 시도로 손상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 공장은 러시아 최대 공장 중에 하나로 연간 2천만 톤 이상의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1.6% 밀리면서 61,200원에 거래되고 있네요. 이렇게 프리마켓 시장 상황 살펴봤고요. 오늘장 전략도 함께 세워보시죠. 네, 대체거래소에서 10개 종목이 거래를 출발한 가운데 미증시가 부진했다 보니 전반적으로 모두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현상준 파트너님 잠깐 점검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 텐데 어제 공략주로 제시해 주신 클로봇이 최고가 기준 9%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제시해 주신 목표가까지 좀 더 가져가도 될까요? 일단 시장 상황을 좀 고려를 해봤을 때 어제 같은 경우에는 좀 목표가까지 좀 진행을 좀 해볼까도 했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순환 매장이 좀 지속되고 있죠. 그래서 혹시 이제 진입을 하셨다라고 하면은 수익 매도를 하시면서 이제 매도세를 좀 보고 이제 접근하시는 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나중이라도 조금 더 뭐 관심이 있으시다면은 현재 지금 19,300원에 지금 거래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16,000원대까지 혹시 더 밀릴 수 있고 바닥에서 다시 한번 잡아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목표가는 단기 2만 원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매도세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오늘 장을 대비해 보겠습니다. 아까 이 프리마켓 전광판에서 확인하셨던 것처럼 이 미증시 영향으로 좀 전광판이 파랬던 것이 저도 마음에 걸리는데요. 항상 어려운 환경에서도 투자기회는 있으니까 오늘 체크포인트부터 제대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오늘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나인호 파트너님, 오늘 어떤 뉴스들, 어떤 이슈들을 좀 주목을 해볼 만할까요? 예, 국내외에서 우리 K-뷰티 의료기기들, 예. 미용 의료기기들이 굉장히 선방을 하고 있는데요. 이쪽에 좀 주목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우리 지금 국내외, 그러니까 외국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특히 내수에서 보시게 되면 한한령 완화 기대감으로 인해서 이런 피부 미용기기들 수혜가 전망이 되고 있거든요. 최근에 이런 한류열풍 플러스 그리고 우리나라 미용기기들의 이런 성능, 이런 거를 배경으로 명동이라든지 이런 피부과 같은 피부 시술을 할 수 있는 곳에 가보시면 굉장히 외국 분들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 원래 이런 피부 미용 의료기기 기업들이 내수 실적이 좀 부진을 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내수 실적도 플러스가 되고 있다는 점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무엇보다 피부 미용 의료기기들 전 세계에서 굉장히 수출을 잘 해나가고 있어요. 이런 과거에는 북미라든지 일본이었다면 더 추가로 남미, 이런 브라질이라든지 이런 태국, 베트남, 동남아 시장까지 우리나라 국내 의료기기 기업들이 수출을 하고 있다는 점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왜 이런 펀더멘탈 부분에서 더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우리 이 카트리지, 요즘 그 피부 미용기기들을 보시면 이 카트리지를 교환식이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인 이런 캐시카우가 창출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하는데 사실 피부 미용기기,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이런 마진보다 지속적으로 창출이 되는 이 카트리지 소모품 부분에서 이런 캐시카우가 창출이 되고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의 실적 성장성에서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정리를 드리면서 관심주로는 이 부분에서 국내에서 대장주 성격으로 볼 수가 있는 클래시스와 파마리서치 이 두 종목을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시스는 사실 삼성전자가 인수할 수 있다는 얘기에 네. 움직여 왔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 기존에는 실적보다는 이슈에 좀 움직여왔던 종목인데 네. 오늘은 실적 기대를 조금 해봐야 된다는 말씀 주신 거예요. 이 내용들을 조금 더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저는 사실 우리 앵커님께서 잘 말씀 주셨지만 클래시스가 한번 이런 삼성 인수설에 큰 상승이 나왔었거든요. 예. 근데 저는 그 부분보다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런 펀더멘탈 부분 그쪽에 한번 집중을 하시자 말씀을 드리는데 왜냐하면 기대가 지금 너무 커져 있는 상황이 네. 그러니까 실적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것보다 더 높아진 상황이 아닐까라는 걱정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쵸. 이런 것들을 어떻게 봐야 될지. 예, 앞으로의 저는 성장성은 더 좋게 봅니다. 예. 자, 이 기업은 우리 아실 거예요. 그 울세라와 이런 써마지 이쪽 양대 산맥이 있다면 그 중에서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이런 클래시스가 만든 슈링크라는 게 가성비 쪽에서 굉장히 좋게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이 슈링크 국내 점유율이 하이프 시장에서 무려 55%입니다. 거의 국내 시장에서 이런 슈링크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안정적인 이 점유율을 확보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성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소모품, 지속적인 예. 소모품 매출이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캐시카우에 대한 부분 그리고 해외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승 다음 눌림 구간에서 저점 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판단이 되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관심주로 잡아드렸던 파마리서치. 자, 이 기업은 우리 스킨부스터 피부과 가보시면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리쥬란이라는 이 스킨부스터를 만드는 기업인데 예. 무려 이 기업 스킨부스터 점유율이 70%를 갖고 있습니다. 거의 독과점에 가까운 이런 수준이라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앞으로 이런 올해 연말에 울세라, 국산 울세라 이런 피부 미용 의료기기까지 개발을 해내겠다는 이런 모멘텀 플레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기업들 좀 상승 다음 눌림 구간에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구간이다 말씀드릴게요. 네, 피부미용 의료기기는 계속해서 관심 가져볼 섹터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요, 현상준 파트너의 체크포인트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어떤 뉴스 주목하셨을까요? 어제 이제 이슈가 좀 됐던 장 끝나고 나왔던 이슈죠. 동해가스전 이슈를 좀 갖고 와봤습니다. 동해가스전 사실 뭐 이전에 이슈가 좀 많이 됐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좀 이슈가 좀 많이 내려오게 되면서 관련주들이 좀 부침을 겪은 그런 이제 섹터인데요. 최근에 이제 LNG 관련해서도 강관주라든지 가스 관련주들이 좀 다시 한 번 더 수급을 받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대왕고래, 그러니까 이전에 한번 시추를 하고 나서 나머지 이제 6개 유망 구조는 이제 추가로 좀 더 해볼 의향은 있다라고 이제 정부에서 발표는 했습니다만 아직 좀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이제 이달만 이제 투자 유치에 대한 입찰을 다시 한번 개시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좀 더 불을 붙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시청자분들은 뭐 다 뉴스를 보셔서 다 아시겠지만 이제 일반적인 뉴스 말고 좀 세세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우리나라 동해의 구조 자체가 신생대 3기 구조, 그러니까 사우디에서 지금 기름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층하고 우리나라의 동해하고 지층이 많이 비슷하다고 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런 기대감이 좀 많을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가이아나 광구에서도 많은 유전이 나오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신생대 3기 구조로 동일한 동해의 구조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유수의 메이저 회사들이 시추를 위해서 많이 몰려든 모습입니다만은 나머지 6개 구간에서 어쨌든 의미 있는 좀 결과가 좀 나와야 된다는 점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전까지는 어느덧 기대감을 좀 가져갈 수 있는 어떤 좀 섹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관련주로는 한국가스공사, 넥스틸 이렇게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관련주로 가지고 오신 한국가스공사 그리고 넥스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미국 LNG 모멘텀으로 좀 강하게 올랐던 종목들이다 보니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투자 포인트는 어떻게 잡아봐야 될까요? 네, 일단 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 이제 한 1년간 1조 1,490억 원의 흑자 전환을 좀 기록을 하게 되면서 오래간만에 이제 흑자 전환을 해서 바닥에서 이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LNG 관련 사업에서도 역시나 같은 이제 섹터로 묶여 있다 보니까 다시 한 번 더 수급을 받는 모습이라서 저점에서 내려오는 동안에 한 번 더 매수 포인트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넥스틸은 지난 시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LNG 관련해서도 충분히 이슈가 있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관련해서 휴스턴 공장 업그레이드 그리고 미국 시장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관세 관련해서 이슈가 좀 많습니다. 그 관련해서도 철강주 한 번 더 섹터가 두 개가 동시에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에도 뭐 화성 밸브 등 여러 가지 좀 관련주들이 있으니까 스몰캡 관련주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2가지 테마 정도 확인해봤고요. 여기에서 저희가 2가지 한번 더 해봐야죠. 나연우 파트너님, 네. 오늘 또 주목할 만한 이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어제 제가 한번 SOE를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예. 이 부분에서 저는 세계 에너지 시장이 변화하면서 그 속에서 우리나라 그 정유화학 기업들의 수혜가 지속이 되고 있다. 그동안에 힘들었던 정유주의 기회가 올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자, 정유화학주 같은 경우는 지금 국제 유가가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정제 마진이 올라가고 있다는 점은 우리 정유화학주에서는 굉장히 수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에너지 정책, 굉장한 수혜를 만들어주고 있는데 이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로 이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이 되면 이 LNG가 이젠 각국에 이렇게 수출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네. 자, 그렇게 되면 과거에는 이 중국이 수혜를 받고 있었습니다. LNG 부분에서.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반사수혜 기회가 생길 수가 있다는 점. 자,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또 이란의 그 원유를 차단을 하기 위해서 지금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과거에는 이란산 원유를 이 말레이시아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경유를 해서 각국에 이렇게 공급을 했었는데 이렇게 원유를 차단할 경우에는 중국이 어느 정도 경쟁력이 약화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캐나다와 이런 멕시코산 원유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한다면 우리나라 정유화학주들에게는 굉장한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환경적으로 만들어주는 게 중국에서 경기 부양책을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거든요.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경기 부양책을 시행하게 되면 원유 제품의 수요가 증가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지속적으로 지금 원유 가격, 국제유가의 가격은 안정화 그리고 정제 마진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과거 2015년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는데요. 2015년에 원유 가격은 계속 내려가고 정제 마진이 급격하게 상승을 하면서 우리나라 정유주들 굉장한 큰 폭의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조가 유지가 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도 2015년 때처럼 호황을 다시 한번
상승을 노려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면서 관심주로는 SK이노베이션, S-OIL, 우리나라에서 이 양대 산맥 정유 화학주를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 S-OIL 말씀해 주셨는데 이 네. 각각 종목들에 대한 투자 포인트도 있겠죠? 예, 두 종목 모두 정유 화학주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SK이노베이션은 SK그룹의 대표적인 정유 핵심 사업을 하는 기업입니다. 자, 이 기업의 강점이라고 하면 앞서서 말씀드렸던 LNG 쪽에 수혜도 받을 수가 있는 점이 SKENS와 합병을 하면서 LNG 사업까지 이렇게 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정유 부분, 그다음에 LNG 부분에서 시너지가 기대가 되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S-OIL 같은 경우는 어제 제가 대체거래소 종목에서 말씀을 드릴 때 오늘 장에서 공략해 볼 만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좋은 상승이 나와줬거든요. 수급 면에서도 연기금에서 대량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정제 마진과 정유 부분에서 실적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중장기 관점에서 주목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S-OIL은 중장기 관점에서 지켜볼 만하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저희 계속해서 추가적인 투자 포인트들 계속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에는 현상준 파트너님께서 주목하신 포인트는 어디에 있는지 짚어볼까요? 요새 투자자분들이 조금은 좀 많이 놓으셨을 그런 섹터인데요. OLED 좀 관련해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이제 IT 쪽, 그러니까 요즘 증시가 그렇게 뭐 좋지는 않다 하더라도 이런 IT, OLED 쪽을 좀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는 게 일반적으로 이제 처음에 이제 서두에는 간단한 좀 이제 OLED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고 중국의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이제 OLED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지금 시장에서는 조금은 좀 아쉬운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실 텐데요. 최근에 이제 노트북과 태블릿 PC에 탑재되는 IT용 그러니까 OLED 그 출하량이 대폭 많이 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2023년과 비교를 해봤을 때 작년과 대비해서도 2.2배 그러니까 많은 출하량이 좀 기록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나 태블릿용은 400% 이상 증가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출시된 OLED 태블릿 PC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제 이전에 있었던 PC에 들어가는 OLED 양보다도 더 많은 좀 최소 이제 데스크탑 같은 경우에는 50% 이상 좀 증가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이제 특히나 이제 중국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중국이 최근에 이제 계속 시장이 좋지 않다 보니까 경기가 많이 좀 하락해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양회를 기점으로 해서 시장을 좀 끌어올리겠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2050년까지 어느 정도 미국을 따라잡기 위해서 연간 5%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와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경기 부양을 하게 되고 그러면 OLED 시장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포인트는 나노 신소재, 덕산 네오룩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나노 신소재와 덕산 네오룩스 그렇다면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네, 둘 다 마찬가지로 OLED에 들어가는 그런 이제 부품 그리고 소재를 개발하는 업체고요. 최근에 좀 많이 하락해 있기 때문에 저점 매수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점 매수를 공략해 볼 만하다라는 의견 주셨는데요. 덕산 네오룩스도 마찬가지겠죠? 네, 맞습니다. 그가 PI 필름, BM 흑색 마스크 필름 등 OLED 디스플레이에 제조되는 그런 소재를 개발하는 이제 업체다 보니까요. 관련해서 다시 한 번 더 저점 매수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예상이 좀 되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하락세가 좀 짙어지고 있는데요. 다시 한 번 더 저점에서 매수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오늘 아침에 나온 가장 빠른 리포트 확인해보고 오시죠. 안혜수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혜수입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 가장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두 개의 상향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먼저 각자 도생의 시대, 분명한 수혜 기업이라는 확신에 찬 제목의 현대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기조가 강화되면서 유럽 국가들이 자체 국방 강화를 위한 방위비 증액에 나서고 있죠.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에 올라탄 현대로템, 분명한 수혜 기대로 목표가 11만 8천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최근 현대로템은 K2 전차의 핵심 부품인 변속기를 국산화했습니다. 여기에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의 교체 수요를 고려한 중동 전차 수출 시장 규모는 약 18조 원 이상으로 추정되는데요. 폴란드와는 이미 180대 계약이 거의 확정된 단계고 이 중 일부를 폴란드 국영 방산업체와 협력하여 현지 생산할 예정입니다. 이에 슬로바키아 등 다른 나라도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즉 유럽에서 주문이 줄줄이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겠죠.
2025년 영업이익 8,550억 원, 작년보다 87% 증가할 전망인데요. 전차 수출 확대 덕분에 회사 수익성이 확 뛰고 있는 겁니다. 다른 유럽 방산 회사들과도 비교하면 아직 저평가라는 분석도 있는 만큼 상승 영역 기대해 보시죠. 다음은 한화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대신증권이 목표 주가를 6만 원으로 올려 잡았습니다. 현재 주가 대비 26.4% 업사이드를 예상했는데요. 단기 상승도도 있지만 기초 체력과 구조 변화 기대감으로 중장기 투자 매력도가 꽤 높아 보인다는 건데요. 일단 최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포함한 계열사 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한화가 가진 지분만 약 14조 원인데요. 이 중 에어로스페이스만 10조 원 넘는 가치를 차지하면서 핵심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화그룹의 오너 삼형제는 한화에너지라는 비상장 회사를 100%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화에너지가 최근 한화의 주식을 22%나 확보했죠. 합병과 승계 작업 기대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이 빨라질 수 있다는 시장의 기대감도 주가 상승의 이유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매출도 90%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화, 나연우 파트너님께서 더 풀어주시죠. 지금까지 가장 빠른 리포트 공시 안혜수였습니다. 네, 이렇게 리포트 확인해보고 오셨는데요. 지금 나스닥 선물이 계속 낙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나스닥 선물이 0.49% 빠지고 있는데 단기간에 지금 반전의 트리거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이 개장하고 난 이후에 혹시라도 반전의 계기가 나올지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오늘장 공략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연우 파트너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까요? 예, 모티브 링크 준비해봤습니다. 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친환경 자동차 및 우주항공 부품 전문 기업인데요. 대표적인 제품이라고 하면 이런 전기차에 납품이 되는 변압기 생산 기업입니다. 자, 특히 이 기업의 강점이라고 하면 현대모비스를 통해서 현대 기아차, 이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의 부품을 납품을 해서 실제로 탑재가 되고 있거든요. 안정적인 매출원을 확보를 했다는 점, 그리고 베트남 공장과 함께 인도 시장까지 진출하면서 해외 시장까지 진출하고 있다는 점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술적인 자리를 통해서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려볼게요. 무엇보다 저는 펀더멘탈 대비 주가 낙폭 메리트를 보유한 종목들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고점 대비 50%가 빠져 있습니다. 가격 낙폭 메리트 갖고 있죠. 그래서 최근 이런 과매도권에서 이런 최근 큰 낙폭을 불러오고 있는 종목들은 내린다 해도 제한적, 상승할 때 룸은 열려있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면서 단기 낙폭속 반등 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1차적으로 11,000원, 손절가는 8,500원 열려 있는데 11,000원 도달 시에는 윗방향으로도 더 열려 있다는 점 함께 전략 제시 드리겠습니다. 나연우 파트너는 모티브 링크를 오늘장 공략주로 제시를 해주셨고요. 그러면 현상준 파트너께서는 어떤 공략주 준비해 주셨습니까? 저는 포바이포를 좀 가져와 포바이포. 봤습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퓨리오사 AI 관련된 종목이고요. 포바이포가 개발한 AI 화질 개선 프로그램 픽셀 영상이 이제 고화질로 개선이 될 수 있다는 이슈로 최근에 좀 많이 오른 그런 종목입니다. 특히나 이제 AI 관련해서 이슈가 좀 있다 보니까 관련된 종목도 오를 때마다 함께 오르는 모습 좀 보여주고 있고요. 기술적 분석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최근에 조금 수급을 많이 받았다가 다시 한번 좀 눌리는 모습이 좀 나와주고 있고요. 현재 7,700원 정도 좀 거래되고 있는데 9,000원에서 10,000원 정도까지도 충분히 한 번 더 올라줄 수 있겠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7,000원 정도로 보시면서 지난 클로복과 마찬가지로 저점에서 매수 충분히 유효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포바이포 짚어주셨는데요. 포바이포 같은 경우에는 메타와 인수 논의가 오갔던 AI 팹리스 기업 퓨리오사와 협력으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인데 이렇게 또 이슈가 부각이 되면 단기 급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을까요? 네, 그렇죠. 최근에 이제 모멘텀이 자꾸 어찌 보면은 순환매가 좀 돌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최근에 AI 종목 쪽이 좀 많이 쉬고 있었기 때문에 꼭 오늘 아니더라도 이번 주 그래도 이번 달 안으로도 충분히 한 번 더 수급이 좀 돌 수 있는 모습이다. 앞으로 영향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많이 올랐다가 어느 정도 들어왔던 수급이 빠져나가지 않으면서 이제 묶여 있는 모습입니다. 저점에서 다시 한 번 더 퀀텀 점프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고점 9,500원에서 10,000원 정도까지도 한 번 더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포바이포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나연 대표님 오늘 공개 방송을 하신다고 하시죠? 오늘 공개 방송이라기보다는 8시 반부터 9시까지
9시까지 장 시작 전에 오늘장 떠오를 종목까지 준비했으니까요. 바로 8시 반부터 9시까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공개 방송은 현 파트너께서 준비해 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장중 공개 방송을 좀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예. 8시 반부터 오늘 장 끝날 때까지 공개 방송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관세에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요새 시장이 많이 변동성이 강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시장 대응해야 되는지 그 기법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지금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과 함께 오늘 장 꼭 확인해야 할 뉴스들 체크하고 공략해볼 종목까지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